세상 누구도 예외는 없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꼭 해결해야만 하는 일. 70억 세계인이 한 해 배출하는 배변량은 2,900억 킬로그램. 그런데 똥은 더러운 배설물이기만 한 걸까요? 아니죠. 누군가 몹시 아파서 괴로울 땐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된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약으로 쓰고 있죠. 버리는 방법을 다시 생각하면 똥은 흙과 땅을 살리는 생태계의 보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자연에서 자연으로 돌려주는 순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많은 양의 메탄가스를 포함하고 있는 덕분에 똥은 세상을 밝히는 에너지로 재탄생할 수도 있답니다. 10억 인구가 배설한 똥이면 무려 1,800만 가구의 전기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죠. 병을 고치고 생태계를 살리고 에너지로도 변신하는 똥.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미국에서 시작합니다. 젖소 농장에서 말이죠. 모든 크고 넓은 나라, 미국다운 대규모 농장입니다. 4,000평 대지에 4만여 마리 젖소를 돌보고 있죠. 젖소들은 하루 3번 외출을 합니다. 보이시나요? 소들이 회전판에 스스로 오르고 내립니다. 사실 이건 농장의 발명품 우유를 짜는 회전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농장 사람들의 자랑거리인데요. 72마리의 소젖을 한 번에 짜는 특별한 시스템이죠. 4만 마리 소들이 쉴 틈 없이 우유를 생산하니 그 양도 어마어마하겠죠? Right now about 3.3 million pounds of milk each day. 65 of those big tanker loads. 소들은 참 편해 보이네요. 농장은 여러모로 이색적인데요. 마치 놀이동산처럼 꾸몄습니다. 한 해 방문객만 50만 명. 이 지역의 유명 관광지로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농장. 하지만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이제부터 놀라운 시스템을 하나씩 찾아볼까요? 젖소의 일상은 일반 농장과 다를 게 없습니다. 틈틈이 많이 먹고 또 많이 내보내죠. 소들이 젖을 짜러 가면 중요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바로 바닥 청소입니다. 바닥에 가득 쌓인 소의 배설물을 치우는 거죠. 소들이 없는 시간 하루 3번 청소차는 진공 청소기처럼 똥과 오줌을 빨아들입니다. 보세요. 한 번에 깨끗해졌죠? 똥과 오줌을 가득 채운 청소차는 이곳으로 모입니다. 소의 모든 똥과 오줌, 배설물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겁니다. Right now we're collecting about 5.2 million pounds of manure each day from the 37,000 cows. We have 6 different digesters that we utilize to manage that manure. 잠시 소똥의 처리 과정을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과정은 축사에서 모아온 소의 배설물에서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1차 처리를 마친 배설물은 이곳으로 모이는데요. 축구장 크기의 대형 탱크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This is our largest single digester. This is an in-ground. You saw an above ground down below. This is all an in-ground. It'll hold about 6 million gallons of manure, and it's a honeycomb shape in there, and so it flows back and forth. And you can see it's producing biogas, and that pipe above is to collect the gas. 똥에서 바이오가스라니 놀라셨나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소똥을 고온의 소화조에 보름 동안 두면 미생물이 메탄가스를 만드는데요. 이 메탄가스를 모아 전기 등 에너지로 쓰는 겁니다. 똥으로 만든 가스에는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섞여 있는데요. 이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메탄가스만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소화조에서 만들어진 메탄가스는 천연가스로 저장되거나 전기를 발전합니다. 그렇다면 전기는 어떻게 만들까요? 메탄가스가 관을 따라 이동해 발전기를 돌려서 생산하는데요. 소똥이 있는 한 전기는 계속 생산됩니다. 하루 24시간 연중 무휴죠. Every 3,000 cows can produce enough electricity to create to run 800 homes in a city. So a dairy this size could run a town of 12,000 if that's what we utilized it for. 바이오가스 생산은 지구를 보호합니다. 방치하면 온실가스가 될 메탄을 에너지로 바꿔주죠. 소 한 마리가 만드는 오염물질은 자동차 10대와 맞먹을 정도. 이것을 에너지로 바꾼 겁니다. 소똥에서 버리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스를 만들고 남은 찌꺼긴 질 좋은 비료로 쓰거든요. 페어오크 농장은 축산과 농업을 하나로 이은 자연의 순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Our model is to be a circle, a perfect circle with no waste. You're not polluting groundwater or contaminating groundwater, things of that nature. But in addition, you're replacing fossil fuels, which is also a protector to the environment because you're lowering greenhouse gases and the carbon footprint along with it, which is highly sustainable. So instead of 1 and 1 equaling 2, it equals 4. 버려지는 똥을 다시 새로운 자원으로. 기술 강대국 미국이기에 가능한 얘기일까요? 인도양의 보석이라 불리는 스리랑카.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코끼리 낙원이죠. 길 가던 차도 멈춰 세운 코끼리 행렬. 스리랑카에선 사람보다 코끼리가 먼저입니다. 코끼리는 스리랑카 대표 관광 명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끼리가 하는 일이라곤 하루 종일 먹는 겁니다. 그리고 덩치만큼 큰 똥을 남기죠. 코끼리는 엄청난 양을 먹고 마시는데요. 그래서 배출하는 똥의 양이 하루 100kg에 이릅니다. 여기 코끼리 똥으로 꿈을 이룬 사람을 소개합니다.
세계 20여 개국으로 제품을 수출한다는 한 회사. 각종 공책과 카드, 캘린더 등 다양한 문구용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මේ තියෙන මේ නිව්යෝක් ස්කයිලයින් එක තියෙන්නේ. ඒ කියන්නේ මේක පින්තූරය අරගෙන මේ අතින් ඇඳලා තියෙන්නේ මේක. 이 상품들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두 같은 천연 원료를 쓴다는 점인데요. 이 모든 게 코끼리 똥으로 만든 거랍니다. 믿어지시나요? Out of the elephant dung, we making paper and production. We recycling elephant dung. You know, elephants are vegetarian, herbivorous. They eat more fibrous food. It is 90% fiber. Okay, this is the fiber. 즉, 코끼리가 소화 못하고 내보낸 섬유질을 똥에서 뽑는 건데요. 그 섬유질이 종이를 만드는 성분과 같은 겁니다. 혹시나 위생에 문제는 없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햇볕으로 말려 한 번 살균한 뒤 4시간을 끓여서 2번 살균해 깨끗하고 위생적인 원료로 재탄생하거든요. After wash and cleaning, get the super fiber. Okay, no bacteria and germ in this. We now ready for the production. 그렇다면 코끼리 똥이 어떻게 종이가 될까요? 종이를 만드는 방법은 다를 게 없습니다. 먼저 똥에서 추출한 섬유질을 잘 풀어서 죽으로 만드는데요. 이것이 종이를 만드는 재료인 펄프가 됩니다. 종이죽이 완성되면 원하는 색을 입히고요. 각각 제품에 맞는 크기의 틀에 종이죽을 얇게 펴줍니다. 앞으로 사흘 정도 건조시키면 코끼리 똥 종이가 완성됩니다. 이 모든 색색까지 종이가 바로 코끼리 똥에서 나온 겁니다. ඒ කිලෝ 2ක විතර පේපර් 250ක් විතර ගන්න. කිලෝ දිනේට අලි පෙටි මේ අලි ඔක්කොම එකතු වෙනකොට කිලෝ 30ක් එන්නේ. 코끼리 한 마리는 하루 최대 660장의 종이를 만드는데요. 1년이면 24만 장에 이르죠. 즉, 코끼리 한 마리의 똥으로 30년생 나무 240그루를 살린 겁니다. 스리랑카의 유명 관광지에선 코끼리 똥으로 만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과연 소비자들은 코끼리 똥 종이를 좋아할까요? Well, it's impressive to just like see that the postcards are made like that. But it is like a normal paper, so it's okay. ඒකේ ලොකු මානසික තෘප්තියක් තියෙනවා. මේ මුල ඉඳලා අගට වෙන හැමදේම පරිසර හිතකාමී මුල ටික ගත්තම අපද්‍රව්‍යයක් තියෙන්නේ විසික් කරන දෙයක්. ඒ අපද්‍රව්‍ය අන්තිමට එනකොට මේ වගේ ලස්සන නිමි භාණ්ඩයක් එන්නේ. ඉතින් ඒකෙන් ලබන තෘප්තිය හුඟක් වෙනවා. 9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이젠 직원만 150명입니다. 그동안 마을도 함께 발전했죠. 시골 마을의 변화를 이끈 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 코끼리의 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종류는 다르지만 동물의 똥이 골칫거리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가축 분뇨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축 분뇨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주인공입니다.
지금 분만하네. 일주일에 200여 마리 새끼 돼지가 태어나는 농장. 부자가 대를 이어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제 돼지들이 이렇게 달라붙는 게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생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돼지가 호기심이 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천여 마리 돼지를 키우는 데는 분뇨를 처리할 비밀병기가 필요했습니다. 매초 쏟아지는 똥 때문이죠. 여기에 배관이 있는데 순사에서 나오는 이제 모든 분뇨가 이 배관으로 나와서 이제 이 배관을 보면 또 이 밑으로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바이오가스 이제 원수조로까지 이제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똥은 이 관을 통해 바로바로 밖으로 배출됩니다. 덕분에 냄새도 질병도 줄였죠. 밖으로 배출된 돼지똥은 지하관을 따라서 한 곳에 모이는데요. 그 돼지똥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양농장은 한국에서 가축 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의 원조라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낡고 오래된 시설이 10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양농장의 바이오가스 시설을 한번 볼까요? 축사의 돼지똥은 관을 통해 집수조로 모이고요. 2개의 소화조를 거치며 메탄가스를 만들죠. 이 가스는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남은 발효 찌꺼기는 따로 저장하죠. 바이오가스로 발전한 전기는 농장의 또 다른 수입원입니다. 이를 30여 톤 돼지 분뇨를 모아 생산한 전기 총량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계속 지금 57kg, 58kg 그것이 계속 송전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 정도면 20여 가구가 쓸 충분한 양인데요. 생똥이 만든 메탄가스는 전기를 생산하고 발전기에서 나온 열로 온수를 만듭니다. 전기는 팔고 온수는 직접 쓰고 모든 게 돈이 됩니다. 지금은 전기값이 싸가지고 지금 전기값이 한 달에 한 3, 400? 그 정도 되고 좋을 때는 우리가 한 7, 800 이렇게 나왔었어요. 분뇨는 마지막으로 액체 비료가 되는데요. 버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정도면 액기가 그대로 100% 된 거예요. 네, 100%는 아니지만 거의 95%. 액비라고 보셔야 돼. 이런 건 만져도 이게 축산 분뇨는 만져도 씻으면 냄새가 한 일주일 가요. 근데 얘는 만져도 냄새가 안 나요. 여양농장의 성공엔 가족의 힘이 큰 지지대였습니다. 독일에서 바이오가스 시설을 공부하고 온 아들이 아버지의 도전을 기꺼이 지지했기 때문이었죠. 뭐 저녁에 나가야 돼? 대학교 때까지도 저는 별로 그냥 관심이 없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제가 직접 부딪히고 하니까 이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러잖아요. 부자들이 이렇게 대를 물려받아서 그런 것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농업 같은 경우는 대를 물려받아야 된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해요. 네. 그러면 더 이제 발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여양농장의 모델이었다는 독일로 향합니다. (150여)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 윤대. 이 작은 마을로 한 해 3,000명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윤대마을은 독일 1호 바이오 에너지 자립마을. 그래서 그 성공 비결을 배우려는 사람들로 늘 북적입니다. I would like to maybe take this idea to Honduras. Like tell some people that maybe at the agricultural university called Zamorano and the public university, like if they can do some kind of research where they can generate electricity by their own and then pass some of that electricity to the main grid. 윤대마을에 주목한 건 남다른 탄생 배경 때문인데요.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철저히 계획한 마을이란 겁니다. (2003년) 지속 가능한 삶은 목표로 독일 100여 개 마을 중에서 선정한 단 한 곳이 윤대입니다. 윤대 마을 사람들은 과학, 환경, 경제 전문가들과 손을 잡고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축산 마을의 겁없는 시도였죠. 윤대 마을의 가장 큰 목표는 에너지 자립이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의 모든 생활이 화석 연료에서 바이오 에너지로 바뀌는 극적인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 변화를 가능케 한 건 마을의 가축 분뇨 소똥이었죠. Das Biogas hat enorme Vorteile gegenüber den anderen erneuerbaren Energien, weil wir haben viel Wind und Wind kann viel Strom erzeugen, genauso wie Photovoltaik. Aber wenn der Wind nicht weht, haben wir keine Windenergie. Wenn die Sonne nicht scheint, haben wir keine Sonnenenergie. Und wir haben wenig Pumpspeicherkraftwerke, wo wir das Wasser dann einen Berg hochpumpen können und es bei Bedarf wieder ablassen können. Da haben wir in Deutschland nur sehr wenig Pumpspeicherkraftwerke. Und da ist genau das Biogas ist das optimale Speichermedium unter den erneuerbaren Energien. 윤대마을의 주 에너지원은 축산 분뇨. 여기에 버려지는 옥수수를 배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합니다. 가축 분뇨로 메탄가스를 생성. 이 가스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고 온수도 저장합니다. 전기는 쓰고 남아서 판매까지 하죠. Unsere Betreibergesellschaft nimmt über den Wärmeverkauf ungefähr 320.000 bis 350.000 Euro im Jahr ein. Über den Stromverkauf, den wir ins überörtliche Netz einsparen, ungefähr 1 Million bis 1,1 Millionen. Der einzelne Wärmekunde, der spart ungefähr, so wie es im letzten Jahr war, 300 Euro ein. Geht er weiter hoch, zum Beispiel bis zu 1 Euro, dann sparen wir im Jahr 1.000 Euro ein. 윤대는 발전기 냉각수의 열로 총 2,000톤의 온수를 저장해 주민에게 모두 전달합니다. 마을 전체 지하에 온수관을 설치하여 재생 온수를 각 가정에 직접 공급하고 있죠. 가스, 전기, 온수, 그리고 잔열까지 사용한 최초 원조 에너지 마을입니다. 카트린 시내 오후, 거의 매일 마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웃들과 식사도 종종 함께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요. 독일에선 드문 가까운 이웃 사이입니다. 아이들 육아도 함께합니다. 에너지는 물론 생활도 나누게 된 걸까요? 카트린 씨는 바이오 에너지 마을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은데요. 생활비 절약이 한몫했습니다. Nur eben das einzige Plus ist eben der Preis für die Bioenergie, die Wärme, gerade hier im Winter. Und die Winter sind sehr lang in Deutschland. Man heizt vom Oktober, Ende September oft,
bis April, manchmal bis Mai. Und das ist eine lange Zeit. Und diese Energie, da macht es Sinn einfach. Jetzt der Eingang. 식사를 마친 카트린네 씨가 마을 회관으로 갑니다. 오늘도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행사 준비를 하는데요. 바이오 에너지 마을이 된 뒤 눈에 띄는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겁니다. Sodass die Verantwortung für die Umwelt, also hier in Jünde, also auch stärker geworden ist. Und das finde ich also auch einen ganz wichtigen Aspekt. Also, und die Gemeinschaft hat sich gestärkt dadurch. Viele neue Einwohner und viele, die hier schon wohnten, also haben ein gemeinsames Thema, können sich jederzeit unterhalten. Man geht einfach aufeinander zu und man ist natürlich auch stolz darauf, dass man gemeinsam etwas geschaffen hat. Das schweißt die Leute zusammen und es entsteht ein Image, wo die Leute sich dann wohlfühlen. 똥 이야기라면 이곳을 빼놓을 순 없습니다. 여기는 세계 3대 빈민촌, 케냐 키베라입니다. 이 무허가 판자촌에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인구의 4분의 1이 모여 살고 있죠. 철길을 중심으로 왼쪽은 지도에서도 표시가 안 되는 가장 가난한 마을입니다. 법도 질서도 없고 전기도 물도 없다는 동네. 이곳에선 이를 보는 곳이 화장실이 됩니다. 또 다른 화장실은 플라잉 토일렛. 똥을 봉투에 넣어서 버린 겁니다. 밤이면 똥봉투를 밖으로 던지고 아침이면 줍기를 반복하죠. Sendang gicho. Awenang gicho. Mbona? Hakuna choo? Unapanga? Kwa nini utumia? Mada nakatanga visende. Mi ningefurahia tu kwa ploti yenye naishi tukuwe na choo juu tunahangaika sana. Mafi ni kitu mbaya juu hata sisi wenyewe tunaishi na watoto hapa. Na mtoto akikuja ashike hiyo mafi ni vibaya sana juu unaona inaweza mletea kipindupindu ama korela. 최소한의 생활조차 기대할 수 없는 이곳에도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똥물이 장난감이니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키베라의 한편엔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특별한 건물이 있습니다. 한 층을 차지하고 있는 건 놀랍도록 깨끗한 화장실인데요. 또 여기는 아주 기발한 생각을 실현한 곳이기도 하죠. 옆 화장실에서 모인 똥을 바로 조리실의 연료로 쓰거든요. 화장실을 때마다 인분은 저장 탱크로 모이고요. 그 인분을 한 달여 발효해 메탄가스를 만든 다음 간단한 정제를 거쳐 직접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화장실에서 이를 많이 보면 볼수록 공짜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Kwa sababu unajua mafuta ni bei ya juu, kasi kuchachi ni 1,000 na vitu, lakini sasa hii hatuchachi yenyewe na chichachi, bora tuende choo. 부족한 화장실도 세우고 연료 문제까지 해결한 셈인데요.
아주 간단한 바이오가스 생산 원리를 지역에 맞게 적용해 빈민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한 것입니다. 비싼 석유와 전기를 대신한 맞춤형 대체 에너지랄까요? 게다가 인분가스로 전등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을 밝히고 나니 생활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People's life has drastically changed because initially we had the outbreaks of cholera outbreaks, we had typhoid outbreaks within the informal settlements. A hop, step and jump, because you could just pop into the human pool whenever you don't like it. 사실 케냐에선 연료가 귀합니다. 비싼 석유나 가스 대신 아직 수출 많이 쓰지만 이조차 서민들에겐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연료가 절실하죠. 이른 아침, 야쿠에바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남의 집에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아니, 남의 침실에서 뭘 하는 거죠? 네, 야쿠에바 씨의 일은 변기 청소, 즉 똥을 치워주는 겁니다. 이건 이동식 변기 블루박스인데요. 화장실이 없는 가정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케냐에선 조금 사치품에 속하죠. 일주일에 2번 방문해 똥을 수거해 주는데요. 서비스 비용은 한 달에 우리 돈으로 약 7,000원 정도입니다. Very many people like Sanivision because it's the blue box are clean. They are installed in the house. Because of security, people can use it in the house. Kwa sababu napenda usafi na mimi sitakagi kutoka nje usiku. Kulipa si hoja, ile kitu kizuri ni niwe niko, yani nasikia niko mzuri, pesa si hoja, kwa sababu pesa watu wanafanya ndio ifanyie kazi.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야쿠에바 씨가 회사로 돌아옵니다. 여기는 그가 일하는 회사인데요. 케냐 생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수거해온 인분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고객의 집에서 수거한 인분은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다 쓸모가 있기 때문이죠. 회사 한편엔 작업장이 있습니다. 버려진 숟가루를 모아 일종의 조개탄 같은 연료를 만드는 건데요. 그런데요, 지금 뿌리는 이것 없인 연료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성형탄을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액체. 그 정체는 바로 수거해온 인분. 살균한 인분과 물을 1대3으로 섞어 걸쭉한 혼합 액체로 만든 다음 걸러내어 물만을 사용합니다. 말하자면 깨끗한 똥물이랄까요? 성형탄은 버려진 것들로 만듭니다. 상품성을 잃은 숯가루에 쓰레기로 여기는 인분이 원료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인분이 연료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인분으로 좋은 연료를 만드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We use feces as that binder because it has a high energy density, and then, as you can imagine, it's also sticky, so it makes a great adhesive binder to stick the carbonized material together. And when compared to other binders on the market, human feces performs very well because it not only provides that adhesion, but it also adds additional calorific value. 인간의 똥은 약 70%의 수분과 소화되고 남은 음식, 미생물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 셀룰로즈란 성분이 연료를 만드는 데 쓰인 겁니다. 이 성형탄은 2번의 건조 과정을 거치면 화력 좋은 연료로 완성됩니다. 인분 연료는 15kg에 우리 돈 10,000원 정도. 케냐의 연료 중 가장 쌉니다. 그렇다면 이 연료는 어디에 쓰일까요? 식사 시간이라 한창 사람들로 붐비는 식당. 이 식당에 음식을 만든 건 바로 인분 연료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물질 똥. 더럽다고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게 아니었을까요? Great, yeah. So we have a lot of scale plans. So we want to reach about 2,000 household toilets here in Karagita and be selling over 100 tons a month just here in this location. And then we're already starting to expand to other locations in Kenya. So we have Kakuma Refugee Camp, and then we hope to expand to other major cities throughout Kenya as well. Yeah, so right now we're doing a big project for 300 toilets there in Kakuma Refugee Camp. 사람의 몸에서 나와 다시 사람을 위한 연료로 단지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똥의 변신은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법을 고민하게 합니다. 여기는 다시 미국입니다. 글자대로 천연가스. 그러니까 앞서 소개한 젖소 농장에서 만든 가스를 파는 충전소입니다. 농장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이곳까지 지하 파이프로 연결해 천연 차량 연료로 팔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어떻게 만들까요? 먼저 똥을 발효하여 생긴 가스에서 이산화탄소와 황암모니아 등 불순물을 없앤 다음 순도 높은 메탄가스로 정제, 압축합니다. CNG, 즉 압축 천연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선 농축 기술이 필요합니다. 농장의 모든 차량은 이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데요. All the milk that leaves here every day, the 65 trucks, all leave with tractors that are powered by compressed natural gas. And so the gas that we provide here just for ourselves will power about 25 million miles worth of milk deliveries in a year. 65대의 운송 트럭이 1년 동안 지구 1000바퀴를 돌 만큼의 가스가 소똥에서 나온 건데요. 과연 운전자들은 그 성능에 만족할까요? 똥으로 만든 가스가 시장에서 경쟁력은 있을까요? It's my understanding that the federal government, we get a subsidy, a tax break for using the renewable clean energy. Less emissions, less smell, less corrosive to the fuel system. So in all, you know, it's a nice alternative. Eventually we'll run out of diesel fuel. It's a finite resource. This, however, is not, so it's nice. 최근 미국과 유럽에선 바이오가스가 수송연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원의 재활용이자 고갈될 일 없는 미래 에너지로 그 가치를 알아본 겁니다. 바이오가스는 사실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더욱 절실한 에너지입니다. 물론 도시에서도 버리는 똥으로 바이오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첫 단계는 도시의 오폐수를 한 곳에 모아서 저장하는 건데요. 이미 진행 중이죠. 서울시 중랑구 외에 한 14개 자치구에서 일일 한 5,000에서 5,500톤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차량 대수로 얘기를 하면은 하루에 한 520대, 차량 대수로는 한 520대 정도가 유입돼서 연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기물을 포함한 폐수를 30일 동안 소화해 가스로 만드는데요. 이렇게 저장된 메탄가스가 약 8,000가구 넘게 사용할 정도입니다. 이미 서울에선 바이오가스를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폐수와 분뇨를 모아 메탄가스를 생산한 다음 정제 압축해서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연료로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가스의 성분입니다. 들어오는 가스 성분이 메탄이 약 67%짜리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약 33%, 기타 황화수소하고 뭐 수분들이 좀 섞여 있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제해서 보내주는 가스의 농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메탄 농도가 96.6%, 이산화탄소가 3.3, 황화수소 제로, 그다음에 산소 제로. 대체 에너지로서 바이오가스의 성능은 손색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인구 절반 이상이 아파트 생활을 하는 한국에 적합한 에너지원일까요? 도시가스는 저희가 항상 고객한테 도시가스를 흘려서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가스가 1년 365일 24시간 생산하는 거와 똑같이 이 소비 패턴이 맞기 때문에 저희 플랜트에서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저장시설이 필요 없이 만들어진 가스가 실시간으로 고객한테 공급되고 있습니다. 즉 효율과 소비와 생산의 패턴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가스가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것이 좀 최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청양의 최 씨 부자를 만나볼까요? 이들을 찾은 곳은 한 공사장입니다. 새로운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건설 중이라는데요. 독일 기술자까지 모셔와 제대로 판을 벌였다네요. 청양군 내 축산업자가 힘을 모아 진행 중인데요. 내년이면 하루 100톤의 분뇨가 이곳에서 에너지로 바뀔 겁니다. 가축 분뇨도 해결하고 전기를 만들어 농가의 수입을 늘린다는 계획이죠.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로 본 겁니다. 전망이라기보다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원전도 이제 앞으로 설치를 안 하는 걸로 이제 법정으로 됐고, 앞으로 이제 이런 바이오가스나 무슨 태양광 이런 쪽 발전을 계속 지금 밀어주고 있잖아요. 한국도 무조건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화학약품 안 쓰고 무슨 이제 석탄을 떼지 않고 자연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전기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 생명이 살아가는 한 고갈될 일 없는 무한한 자원. 그 희망이 이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무심코 버리기만 했던 똥은 돈이자 자원이었습니다. 쓸모없다는 생각을 바꾸자 지구 환경과 인류를 위해 희망을 품게 했죠. 모두가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삶. 그 해답이 어쩌면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